여기 미국 명문대 하버드 국제안보학 강의실에 수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왜 배워야 하죠? 미군 출신 루이스가 질문하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실제 수치는 이렇습니다. 이래도 한국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수치와 교수의 발언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에서 교수는 한국의 어떤 점에 대해서 수업을 했을까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를 가르치는 알라릭 레이븐 교수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고유의 강점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날 저는 제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편견에 도전하고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북적이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처럼 큰 강대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어요.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이 너무 작고 하찮은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업을 시작하며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교실 안에는 다양한 답변들이 오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경제력, 거대한 군대,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 언급하자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학생인 루이스 이 손을 들고 교수님, 한국은 너무 작지 않나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학생의 말에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다른 학생인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부당한 편견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단지 작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저에게 큰 아쉬움을 주었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해요. 크기만으로 나라를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때로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 아이디어,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협력하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실을 둘러보았고 몇몇 학생들의 눈동자에서 호기심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제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한국이 작아 보여도 감춰진 강점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명하다는 점을 이야기 드렸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얼굴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과거 어려운 도전을 극복한 이야기들도 들려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큰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들을 쉽고 간단한 말로 전해드렸어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씀드릴 때마다 학생들이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들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한국을 작고 중요치 않은 나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끈기와 열정이 넘치는 나라로 바라보시길 바랐어요. 교실은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여러분 기분 좋게 감동받게 만드는 영화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한국의 음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서 행복과 감동을 느낀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비록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느꼈어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나라의 크기나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문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작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생각이 곧 깊은 이해로 이어지리라 저는 믿었어요.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을 조금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편견을 깨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는 모두 작은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죠. 이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한국에서 크게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작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요즘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차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좋은 배터리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좋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미래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은 한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나아간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가슴이 뛸 정도로 자랑스럽답니다.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군사력은 단지 무기를 많이 가진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국민의 단합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나 훈련 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어요.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왔죠. 한국의 군대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즉 문화의 힘이에요. 여러분, 혹시 BTS나 블랙핑크를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도 인기를 끌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은 기술, 경제, 군사력,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뉴스나 책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나라가 가진 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일지라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여러분과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함께 알아가고 싶어요.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저와 함께 한국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나라도 멋질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날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이 가진 진짜 힘과 가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업 시간, 저는 나라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제 눈에 띈 학생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한 학생인 루이스, 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국민들이 서로 도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게 진짜 힘이 아닐까요? 루이스의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루이스 학생.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단순히 돈이나 무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함께 일어서는 데 있어요. 그 말에 에밀리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수님.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저는 교실 앞에 서서 큰 스크린을 켰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이 과거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1997년 IMF 위기 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의 빠르고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찾은 장면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국민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교실 안은 갑자기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저는 그때의 사람들이 정말 용감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힘을 합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맞아요. 그 용기와 단합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힘든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경험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제가 그날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 작고 약하다는 편견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힘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용기, 단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겨내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강한 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한 학생인 제니 이 눈물을 글썽이며 교수님, 제가 예전에 가족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서로 도우며 극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학생들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모두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위기 극복 사례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각 사례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처음엔 가졌던 부정적인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강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의 수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이 이 순간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국민들의 용기와 단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업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도우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실을 나서며 오늘의 전환점이 학생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네 번째 주제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하며 느낀 감동과 놀라움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왜 어떤 나라들은 한국을 경계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는 조금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활기차게 변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가며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왜 중요한 나라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어요. 한국의 기술, 경제,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며 교실 앞에 큰 스크린에 한국의 성공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 속에는 한국의 과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모습과 최신 기술과 문화가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 학생인 루이스는 손을 들고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요, 루이스 학생. 진정한 힘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우며 하나로 뭉쳐 나아갈 때 나타난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에밀리 학생도 목소리를 높여 교수님, 저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어요. 정말 그렇죠?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때 교실 안에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후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중국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도 한국의 빠른 발전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교실 안은 갑자기 생동감 있게 변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번졌어요. 한 학생인 제니은 교수님, 저는 처음에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바로 그거예요, 제니 학생.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힘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험 속에서 힘을 얻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당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나라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가진 힘과 가능성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세요. 라고 말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날의 극적인 변화의 순간은 저와 학생들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강점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찾았고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여러 가지 강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굳건한 군사력, 뛰어난 문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국민의 단합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들 중 몇몇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혹시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한 학생인 루이스는 처음에는 한국이 작아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 큰 영감을 주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루이스 학생.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인 에밀리는 저는 한국의 문화, 특히 K-POP가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힘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나 군사력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맞습니다. 에밀리 학생. 문화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수업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며 단합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경험이 있나요? 그때 받은 작은 응원이나 도움은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주었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들은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운 한국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라의 크기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계할 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 문화,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수업에서 배운 한국의 강인한 정신과 문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멋진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